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제가 PT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단체 자랑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요즘에 공부하는 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지방정부협의회, 행복도시협의회, 도시재생협의회, 아동친화 도시협의회 굉장히 많은 지방정부 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랑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또 말씀드리고 또 우리 사례들이 또 다른 지역 사례들도 저희가 배우고 또 저희 사례들을 함께 그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은 벌써 7년째입니다. 7년째인데 7년 동안에 가장 소중한 제가 겪는 경험 중에 하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 이게 정말 도시를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 상상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지, 정말 용기를 내서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시민들과 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힘, 본질적인 힘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현장 다녀오시겠지만 선미촌입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취임했을 때 이 사진이 지금 선미촌 사진이고, 드론 사진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낙후된 공간이었고, 이 공간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주에 있는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궁금하긴 하지만 없는 그런 공간이었고, 오직 포주들과 성매매 여성들과 성구매자만 들어가는 그런 외딴 섬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는 게 제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를 쭉 놓고 저희 직원분이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 공약이었으니까. 시장 여기는 이제 적게는 업소가 80, 많게는 이제 100개 업소가 있고요. 여성들도 이제 적게는 70명, 많게는 100명.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시장님, 이쪽 이 가게 이 포주는 전과가 18범이고요. 이쪽 포주는 전과는 5범인데 이쪽 포주는 살인 전과가 있고요. 또 이쪽은 광주에서 30대 조폭들이 하는, 이 전체 선미촌의 30% 정도는 광주에서 온 30대 조폭들이 정말 칼 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공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속된 말로 칼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두렵더라고요, 너무나. 이거 진짜 60년 동안 이 공간이 이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뭘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두려움이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민의 대표인 제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용기를 내야지, 이 공간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바꿔봐야지, 이렇게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용기 낸다고 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도움이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제가 여전히 또 말씀을 7년 동안 겪었던,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할 때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근데 그 핵심 가치가, 신념이 흔들리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멈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재화하는 과정, 이걸 왜 하는지,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게 바로 신념인데, 이걸 계속 저와 저희 공무원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내 DNA화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보면 바로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을 계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첫 번째는, 이곳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성매매 여성들이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아마 모두의 꿈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성매매 여성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데는 확신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래대로 우리도 돌아갈 수 있을까? 원래 다른 사람들이 살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을까? 이게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어서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이 성매매 여성들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큰 지름길을 놔주는 것, 다리를 놔주는 것, 이게 저희로서는 왜 이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면 이곳에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게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이 소미촌 이런 걸 그러니까 저희가 집장촌이라는 말은 창녀들이 집합되어 있는 촌, 그래서 절대 써서는 안 되고 저희가 성매매 직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매매 직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매매 직결지를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또 가장 빠른 방법은 물리적 공권력을 통해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다 고발하고 쳐 부수고 아파트 짓고 재개발하고 하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폭력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빠를 것 같지만 가장 늦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저희가 이 공간을 두 가지를 하고 싶었던 저희들 핵심 가치는 성매매 여성들을 원래 삶으로 되돌리는 것, 두 번째는 도시라는 게 많은 분들은 건물과 도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도시는 그 물리적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짧게는 기억, 또 길게는 역사, 기록, 흔적, 추억, 이게 진짜 도시의 본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도 사실은 전주다움을 지키는 공간이 거의 사라졌고, 신도시 가가지고 여기가 전주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탄 데리고 가서 외국 사람들 오면 여기가 대한민국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데는 시간들이 쌓여져 있는 시간의 이 축적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이 소미촌이라는 이 공간이 우리에게 아픈 기억일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많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자체도 전주라는 도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지켜서 재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원할 건지, 이 도시의 시간을 어떻게 잘 지켜갈 건지, 이게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 공간을 재생하는데, 이제 제가 취임 전에 선미촌 민관협의회라는 게 몇 개월 전에 2014년 7월인데 2014년 초에 이제 선미촌 민관협의회가 만들어졌고, 전주시에 거버넌스가 다울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울은 우리 순수한 우리말인데 우리 모두 함께라는 뜻이고, 마당은 포럼이죠. 다울마당이라는 전주시의 그 거버넌스 체계가 있었는데, 모든 사업에 동물원 다울마당, 동물복지 다울마당, 여기 선미촌 재생 다울마당, 이제 여러 다울마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울마당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면 선미촌 민간협의회와 같이 이걸 합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미촌 민간협의회가 시작이 됐고, 이 여성들이 굉장히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시청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성매매 여성들하고 상담할 수가 없고, 또 성매매 여성들이 신뢰할 만한 아직은 우리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북 여성인권센터라고 이분들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선미촌 근처로 옮겨 와서 이분들이 이제 계속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게 거의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을 한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큰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볼 거냐.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면 공적 자금이 투입될 명분이 있는 거고, 개인이 선택했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네들이 가서 일을 한다는데 왜 시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매매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볼 거냐, 개인의 선택으로 볼 거냐, 이거는 아주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도시들도 이 조례를 발의했다가 결국 의회 통과를 못하는 데도 있고, 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원을 못하는 도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결국은 사회 구조의 문제로 사회 구조의 문제가 확실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을 못했어요.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게 되면 여성들은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주민번호도 남겨야 되고 이름도 남겨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회적 낙인. 이게 그분들에게는 가장 두렵기 때문에 10년 뒤도 20년 뒤도 언젠가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남는다는 그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고 뭐 A, B, C 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남기는 걸로 하고 예산 통과를 해서 여성들을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얼마씩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가 전세금도 빌려드리기도 하고 생활안정 자금도 저희가 지원해드리기도 하고 여성단체에서 포주들하고 졌던 빚 이런 걸 탕감을 또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여성들하고 포주들하고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놀라운 일은 이 여성들이 포주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전주시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주들 아니면 자기가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전주시의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상담을 하나 자꾸 한 분 한 분 하면서 실제 지원을 받고 성매매 업소에서 나가는 분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거죠. 야, 저런 삶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오면서 가불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들에게 매달렸으면 지금은 포주들이 가지 말라고 가지 말고 우리하고 있어달라. 거꾸로 이제 이게 반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활지원 조례를 통해서 여성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성매매로 쓰여진 건물들은 재산을 몰수하게 돼 있어요. 성매매 특별법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자금 또는 재산은 범죄 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으니 기아가 소유하신 건물 또는 토지가 성매매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공언을 했어요. 3번 공문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공문을 보냈었는데 그때는 여기 포주들이 다 웃었죠. 아유, 어린 녀석. 그때는 제가 이제 가장 어렸을 때 시장이 됐는데 전국에서 가장 나이 어린 시장이었는데 아유, 어린 녀석이 시장도 된 녀석이 금방지도 하고 아무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웃기도 하고 되게 비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기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보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시에서 지금 하는 게 이게 뭔가 일이 좀 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심상치 않다는 걸 이 친구들이 감지했고 두 번째 공문을 제가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내고 그 다음 한 번 더 보내고 재산을 몰수 시작을 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공문을 보내니까 이 친구들이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선비촌에 있는 본인들이 직접 뭐 이렇게 쭉 다 쓰고 여기에 이제 자기들 주소하고 이름하고 쓰고 지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의 협상은 그래서 만났어요. 이거 도대체 요구가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도 짓고 아파트 짓고 그러면 거기서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익도 취하고 또 다른 데로 떠나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의 축적 이게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결국은 개발을 하게 되면 여성들하고 포주들은 다른 데로 같이 떠나서 똑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개발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데모를 시작을 했고 성매매 여성들도 이제 오고 그 다음에 뭐 시장실 난입도 하고 밖에 데모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제가 이제 그 회의 포럼 때 발표했던 거라 영어가 좀 섞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성매매 직결지 섹터인데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데 거점을 우리가 일단 뚫고 들어가자. 거점을 베이스 캠프를 쳐야 뭔가 우리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에 하나 우리가 뭔가 거점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거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호 거점, 8호 거점까지 지금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거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매촌이 이 밑에 쪽까지 쭉 이렇게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아래까지 쭉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중간쯤 되는 폐허된 그런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오늘 그 다녀오셨던 그 공원이라고 했던데 원래 이 상태였어요.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때 이제 이걸 여기를 가서 이제 이 거점을 하나 마련하려고 했는데 뭐 그 당시는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폐허되는데요? 네, 완전히 폐허된 다 부서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땅을 살려고 했는데 이 주인이 땅을 팔기로 했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조폭들이 못 팔게. 너 팔면 죽는다. 너 네 배돼지는 칼 안 들어가냐 막 그런 엄청난 협박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팔 수는 있지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렵게 그분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는 걸로 하고 의회에다가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몇 분 이렇게 연결도 돼 있고 그러면서 제가 경찰들하고 소방서하고 회의를 하고 나면 진짜 녹취처럼 그게 바로바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날 첫날 여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 중간에 서 있는 나무가 오동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동나무가 완전히 이 나무였는데 뿌리째 뽑혀가지고 이제 밑둥이 다 떨어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많이 느꼈던 것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딸 시집갈 때 아니 딸 낳으면 바로 오동나무를 심었잖아요. 시집갈 때 그 가구해 주려고 오동나무 가구. 그 생각이 많이 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자. 상징적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무를 세워서 상징적 나무를 키우자 이걸.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동나무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됐고 이 공간을 이제 저희가 초기에 이 나무를 이대로 제대로 세우고 여기에 이제 공원을 만들고 이 공원에서 이제 막걸리 파티도 하고 마을 축제도 하고 예술가들이 또 레지던시도 하고 여기서 이제 벼룩장 투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거점을 계속 확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죠 사실은. 선미촌 내에 그 누구도 갈 수 없었던 이 공간을 거점을 마련해서 예술가들이 들어가고 시민들이 들어가고 집회가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점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이제 큰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죠, 사실은. 그 당시 제가 이제 선호송 예술촌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서도송 서쪽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 그 동네 여기가 지금 선호송동이거든요. 이 동을 이 선미촌을 이제 선미촌 애칭인데 그 마을에 예술촌으로 바꾸자 이걸 그렇게 해서 선호송 예술촌 조성팀을 행정 조직에다가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 팀을 설득을 했어요. 선호송 예술촌 현장시청 선호송 예술 현장시청이라고 그래서 선미촌 내로 들어갑시다. 제가 좋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제 이제 공약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거. 이 시청의 본질은 시청이라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큰 가치여서 그 남부시장이 되게 성공한 시장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청년몰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야시장을 아주 성공을 했는데 거기로 처음에 저희 팀을 보냈어요. 상인의 사무실로 저희 직원분들을 보내니까 전에는 가기 전에 시청 편이었는데 상인의 사무실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상인의 편이 전통시장 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 역시 저희 직원분들에게 이제 설득을 했죠. 너무 미안한데 현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직원분들이 회의 그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호송 예술촌 현장 시청이라는 게 문을 열었고 이때 이제 여기 있는 포주들이 마음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겁니다. 이제 우리 안 되겠구나. 시청이 안으로 훅 들어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한쪽에서는 저녁에 일하고 한쪽에서 성매매가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무실 훅 들어가서 진행 선호송 예술촌 팀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방금 전에 공원 옆에 있었던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어렵게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공간이 이제 뜻밖의 미술관으로 완공이 돼서 전시가 시작이 됐고 이제 좀 지나면 본격적인 전시가 이곳을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앞에 오늘 다녀오셨던 물결서사라는 동네 책방이 예술가들이 함께 저희가 문을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그 정부가 사회혁신을 하는 도시를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1등으로 저희가 전주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회혁신 전주 성평등 전주라는 혁신 공간이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 박물관 이게 이제 여기 문을 열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 공간은 누더기 이렇게 다 이런 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길을 이제 저희가 그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길을 저희가 닫기 시작했는데 보도블록을 깔면서 이걸 굉장히 영리하게 저희가 공사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사가 잘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다들 야간 공사도 하고 계속 저희가 이제 뭐 이걸 소리도 내고 포크레인을 땅을 파기도 하면서 이걸 지혜롭게 저희가 계속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민간의 음식점이 한두 개씩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했는데 지금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선비촌 내에다가 이제 칡냉면집을 했는데 보름 만에 병으로 입원을 해버렸어요. 또 이제 협박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위로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이제 대규모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벌써 3층으로 돼 있는 건물이고 뒤쪽으로 이제 뭐 비상 통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원래 시청 오늘 가보신 그 팀이 있기 전에 원래 있었던 이 건물 중 이 팀이 여기서 그 사무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업사이클링 센터, 이제 그 생활형 센터로 환경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매입해서 저희가 지금 곧 아마 다음 달이면 여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계속 이 생활형 센터는 계속 리모델링 돼 가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이면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이제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진짜 놀라운 일은 38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우리 사회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뭐 결혼한 분도 계시고 또 학교를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 바리스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직업교육을 받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형태로 예전의 삶으로 이제 이분들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38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자기 삶을 다시 되찾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리적 공권력을 통해서 힘으로 밀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전주시가 하는 게 방법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실제로 물리적 공권력을 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희한테 이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성매매 여성들도 그렇고 성매매 업소도 거의 90% 정도 다 줄어들었고 올 여름까지 포함해서 완전 폐쇄하는 게 저희들의 큰 목표고 완전 폐쇄를 하고 나면 이곳은 이제 인권과 평화 뭐 이런 가치를 가지고 다시 이제 2.0 선비촌 문화재생 2.0을 저희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야말로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 이게 이 공간을 바꾸는 큰 저희로 봐서는 큰 힘이 됐습니다.